경동맥 초음파가 왜 중요하냐? 다 아시다시피 참 경동맥이 나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가 거기 경동맥 처음에는 붐이 났다가 그 다음에 식었다가 다시 경동맥 붐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첫째 초음파 보호마, 초음파가 이 보호마되면서 경동맥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코하고 경동맥 차이점. 에코는 초음파를 하려면 신초음파는 기계가 좋아야 됩니다. 적어도 1억 가까워 되는 기계를 사야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한 3천만 원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는 대중, 중저가 기계로도 충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점은 경동맥 초음파는 아주 검사가 심플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초음파 테크닉 중에 제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각각하는 이유가 대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세 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헬스 스크리닝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경동맥 환자는 전부 다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경동맥 초음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보면 왜 좋아하느냐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경동 스캐닝하면 이 베거스 너브를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환자들이 누워서 코도 그리고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환자들이 또 이렇게 혈류의 소리도 들리고 또 혈관 안에 뭐 찌끄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으로 확인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좋은 점은 뭐냐면 환자들이 우리는 어쨌든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병원에 자꾸 와야 되는 거죠. 안 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하면 환자도 곤란하지만 우리도 수입이 안 되니까 곤란하죠. 자주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동을 해주면 환자들이 약을 계속 먹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도 약을 잘 먹게 되고 또 우리도 환자를 계속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 우리가 볼락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IMT하고 프레이크하고 스테노시스가 되죠. 이 세 가지 볼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 오른쪽에 보시죠. 아나토미를 보시면 우리가 아ortic 아치가 이렇게 있고 A가 알테죠.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레프트는 바로 아ortic 아치에서 나옵니다. 라이트는 어디서 나냐면 여기 보시면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 BCA 인노미네이트 아트리가 합니다. 여기에서 서브크레비안 아트리하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먼 카로티드 쭉 가가지고 인터널, 익스터널 바이프리케이션 합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ECA가 익스터널 카로티드이고 ICA는 인터널인데 처음에 이제 경험하시면 깜짝 놀라는 거는 익스터널이 바깥에 있고 인터널이 안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널이 바깥쪽에 익스터널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크로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프리케이션 할 때는 내측으로 가는 것은 익스터널이고 외측으로 가는 게 인터널입니다. 그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경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나와가 쭉 바이프리케이션 해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끝까지 보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T입니다. IMT는 우리가 인티마 미디어 시크니스인데 이거는 아스로스크로시스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이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의 포스테리어 월에서 측정하는데 측정할 때는 반드시 안테리어 월이 잘 보이는 부분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경동맥이 있으면 여기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이죠. 여기 이제 여기 CCA죠. 여기 안테리어 월 하기도 하고 리어 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파 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스테리어 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죠. 쟤는데 이렇게 보면 제1층이 고에코로 보이고 제2층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제3층이 이제 여기 고에코로 보이죠. 쟤는 것은 요 고에코에서 저에코까지입니다. 고에코에서 요 저에코까지 요 두께를 IMT가 됩니다. 그러면 요 고에코는 도대체 뭐냐면 혈관의 엔도셀리움하고 내장하고 반사이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저에코는 뭐냐면 인티마의 일부하고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는 요게 쪽이 인티마고 여기 미디어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서는 인티마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티마 미디어 같이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에코는 인티마가 아니고 인티마에 하고 엔도세림하고 그 초음파 빔의 안사의 꼴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는데 반드시 잴 때는 여기에서 요 재는 법이 1cm 범위 내에서 요가 니어월이 잘 보이는 부분에 하월을 재야 됩니다. 여기는 니어월에는 아트세터 관심이 있으면 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잽니다. 그걸 맥시멀 아임트라고 하죠. 민 아임트는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임트의 평균치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이걸 다이얼로 가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면 30대 같으면 거기다 30에서 점을 붙이면 0.3이 되죠. 거기에다 0.2를 더합니다. 그러면 0.5가 되고 40대 같으면 0.4에서 0.1을 더하면 0.6, 50대는 0.7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호중 편차가 0.1이고 60대, 70대는 호중 편차를 0.2로 더합니다. 그러면 지절로 다이었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40대 같으면 0.6 플러스 마이너스 0.2, 60, 70은 0.8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맥시멈티 1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브레이크는 정의가 뭐냐면 혈관 내강으로 1.5mm 이상 돌출하거나 INT의 50% 이상의 명확한 이미성 빙의입니다. 우리 마치 와요. 볼만 타입 뭡니까? 어리 가스트릭 캔서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예, 원하고 투웨이하고 차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가 하고 그 IMT하고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IMT는 아스로스크로스 지표가 되는 거죠. 지표가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뭘 지표가 되느냐 하면 아스로스크로스도 중요하지만 혈관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IMT가 안 두꺼워지는 사람도 브레이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혈관의 염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브레이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포맨이 스무스하냐, 일레귤러하냐, 얼스레이션이냐 이걸 보는데 일레귤러는 여기에 볼록볼록한 것이 1.9mm까지고 2mm 이상 되면 얼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스무스하고 이렇게 일레귤러하고 얼스레이션인데 얼스레이션 간격이 2mm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2mm 이상 파이져는 거는 얼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부가 호모지니어스 하는 게 헤테로지니어스 하느냐. 그 다음 내부 에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부 에코가 하이포 에코에 가면은 혈관에 내강하고 비슷합니다. 문제는 저에코가 문제가 됩니다. 고에코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는 파이브로시스가 일으키는 거고 강에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일으킵니다. 그래 브레이크가 스무스하고 칼시피케이션 섀도우를 동반한 것은 스테이블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가 숫자보다는 브레이크의 성상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포 에코의 브레이크가 있거나 얼스레이션 브레이크가 있거나 무버한 브레이크 이런 거는 아주 나쁜 놈이 있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분류를 타입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꼭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문제는 브레이크에서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인데 언스테이블 브레이크가 위험한 겁니다. 언스테이블 브레이크는 저에코 브레이크나 얼스를 일으키는 브레이크 이게 바로 위험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경험해 할 때는 IMT 브레이크는 스테이블한 브레이크는 문제가 안 되고 언스테이블한 브레이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노시스가 되겠습니다. 이 협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IMT가 증가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가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 혈관의 내강을 좁게 해주는 거죠.
좁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오클루전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법이죠. 요 그림에 두 번째 그림 보면 요 혈관의 단면적인데 A하고 B, A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전 면적이야. B는 그 개통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걸 나누는 부분 면적법인데 이 방법은 별로 믿을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뛰어난 점은 사람은 혈관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굉장히 혈관이 코라테럴 서큘레이션하고 아주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만약에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정상 혈관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의 혈관은 이 혈류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벌진을 해버려요. 이쪽으로 벌진. 이걸 파지티브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어쨌든 간에 피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 좁아진 플레이크가 없는 쪽을 혈관이 벌진하게 되는 거죠. 혈관의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혈관을 보는데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크가 있다고. 그러면 이 혈관이 아주 좁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약간 좁아져 있는 거죠. 이쪽이 벌딩해가지고 혈관이 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플레이크가 전조성으로 생겨버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강이고 바깥쪽으로 다 돌았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혈관이 더 이상 벌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리모델링은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게 면적법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혈관의 다이아메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셰터 방법하고 ECST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 요 보시면 그림을 다 보셨지만 혈관이 요렇게 여기 이제 ICA고 여기 ECA 여기 이제 CCA 여기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좁아져 있는 부분인데 요 이제 내경이 C가 되고 요 외경이 B가 되고 요 안 좁아져 있는 혈관의 내경이 괜찮은 부분을 D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라셰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E에서 C를 빼는 거죠. 요 정상 혈관에서 요게 좁아져 있는 내경을 빼는 걸 E로 만드는 방법이 라셰터고 ECST는 이 방법은 바로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 E에서 C를 빼가 D로 나눕니다. 요 방법이 이제 ECST. 이거는 이제 노스 아메리칸 심토마틱 카로티드 엔도아트리 트라이얼이고 유러피안 카로티드 서저리 트라이얼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 1970년대, 60년, 70년대 초음파가 나오기 전에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경동맥의 그 스테노시스 이 문제가 심각해져가 엔지오로 이거는 초음파로 했는 게 아니고 엔지오로 했는 겁니다. 엔지오로 해가 혈관이 다이아메터가 얼마나 좁아져 있으면 엔도아트리툼 옛날에 엔도아트리툼이 있거든요. 엔도아트리툼 끊어내는 수술이었어요. 70% 스테노시스를 이제 크라이테리아 수술에 엔도아트리툼 트라이얼인데 이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셰터 방법이 재현성이 높겠습니까? ECST 방법이 재현성이 재현성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 연구에서 검사를 하자면 스타디를 하는데 지금 하고 좀 이따 하거나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거나 검사의 결과의 차이가 별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틀리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재현성, 리프로더빌리티라고 하죠. 재현성이 높은 것이 라셰터로 생각하십니까? EC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라셰터, ECST.
아, 두 사람. 세 사람입니까? 네 사람, 세 사람이네. 아, 그래, 역시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수파, 소수파, 나세트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세트 받으면, 그렇죠. 이게 안 좋은 게, C 다이메터 저기 좀, D 다이메터 저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칼시피케이션이 마친 거, 섀도우가 생길 뿐만, 도대체 혈관의 외경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세트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나세트의 문제점은 결정적인 문제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이메터가 진정한 다이메터냐 아니냐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은 3디멘전인데 초음파에서 나오는 2디멘전이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똑바로 직진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혈관이 직진한다면 혈관이 이렇게 굽을 수도 있거든. 맞죠? 이 다이메터가 진정한 다이메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세트도 문제는 이 다이메터가 진정한 다이메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의 벨로시티를 측정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벨로시티는 이제 혈관의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의 벨로시티 측정 베르누이 정리죠. 베르누이 정리. 자, 베르누이 정리인데 이 혈류가 이렇게 갈 때는 혈류는 라미나 플로우죠.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죠. 그래서 여기에 스테노시스 갖다 하겠습니다. 풀이 스테노틱. 여기 풀이고 여기 스테노시스, 포스트 스테노틱.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뒤쪽이죠. 자, 혈관의 파형이 스파이크가 이렇게 간다면 이쪽에는 스테노시스는 오히려 혈류가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를 고무수 꽉 누르면 물이 살이 엄청 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류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는 혈류가 엄청 빠르다가 여기에서는 난류 터보는 더 풀러가고 있어요. 요 뒤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혈류의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펄서스 타르버스. 혈류가 높이도 낮고 혈류의 이 업스트로크가 이 엑셀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ACT 하는 엑셀레이션 타임인데 이 타임이 굉장히 이거는 타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죠. 이걸 펄서스 타르버스 지연파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동맥 처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를 볼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서 경동맥에 브레이크 없고 스테노 없는데 인터널 카로티드 엔드를 딱 혈류 파형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파형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 내가 못 받는 어느 게 풀이 스테노 있었는 걸 내가 먼저 다시 조사를 해봐야죠. 이거는 이용하는 게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가 그 리날 아트리 스테노시스로 그걸 쓰죠. 자, 키드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리날 베인이 라이트 레날 베인이고 그 밑에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들어오고 있죠. 자, 레날 아트리 개발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스테노시 있는지 없는지 감별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똑바로 가는 것 아니고 약간 굽어 들어가니까 진짜 이게 가늘어지는 게 스테노시냐 아니냐 알기도 정말 어려워요. 물론 이쪽에 혈류의 밸런스를 재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리날 아트리오가 로발 아트리오로 가져왔습니까? 로발 아트리. 여기에 버틴 칼럼으로 여기 버틴 칼럼 사이에 로발 아트리오가 있고요. 여기에 혈류의 파형을 딱 재보는 거죠. 정상 혈류 파형은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왜 돼요? 만약에 리날 아트리스 그 스테노스는 이렇게 여간이 있는 이런 파형, 이런 파형이 로발 아트리스 보이면 뭐 앞에 이쪽에 풀이 이쪽에 리날 아트리에 스테노스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 환자는 리날 아트리스는 있겠구나. 그 다음에 리날 엔지오 지금 간단하게 MR 엔지오를 지금 간단하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동맥도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핸들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혈류 파행이 정상이면 문제 없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를 보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그림이 벨로시티,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혈류의 그 벨로시티가 정상이 얼마냐 하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는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여기에 요시 협착 밑에 1번 정상 혈류 속도 평균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경동맥은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90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90에 플러스 마이너스. 내경동맥은 65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90, 65. 나머지 할 필요 없습니다. 90, 65만 외우면 됩니다. 90, 60. 평균이죠, 평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세 번째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우리가 스테노시스 할 때 50%까지 스테노시 있어도 혈류의 벨로시티나 파행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50이 이상 돼야 비로소 우리가 파행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가 되면 얼마냐? 정상의 상한치는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요거는 해야 합니다. 125입니다. 피크 시스템 정상이 125가 상한이고 엔더사이즈는 40입니다. 125, 40. 125, 40입니다. 그 다음에 CCA하고 ICA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200 이하입니다. 2.5. 그런데 70%가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230입니다. 그 다음에 엔더다이스톨 벨로시티가 100 이상. 그 다음에 피크 시스템 ICA하고 ECA 피크 시스템 레이셔가 4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5, 40, 2.5. 노말이죠. 그 다음에 70%는 230, 100, 4.9. 125, 42. 그 다음에 230, 100, 4.0. 이렇게 가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피크 시스톨 230, CC의 그 피크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100. 그 다음에 CC하고 ICP가 4배 이상 되면 70% 스테노시스다. 그 중간에는 50에서 70% 스테노시스. 이해되셨죠? 외우기 쉽습니다. 125, 100, 2.0, 230, 100, 4.0. 그거만 외우면 됩니다. 그렇지? 네, 이제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를 측정해가지고 스테노시스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엔도아트렉토미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텐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마도 보험 수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도아트렉토미하고도 스텐트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혈류 속도를 측정할 때 여기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동맥을 IMT를 측정할 때는요, 혈관을 수평을 합니다. 자, IMT를 측정할 때는 여기에 안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어에 여기 잘 나와야 되는데 혈관이 수평으로 만들어요. IMT. 그러나 벨로시티를 측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벨로시티를 측정할 때는 칼라 박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됩니다. 혈관을 호라이전탈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혈관하고 요 각이 앵글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앵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벨로시티 측정에 앵글이. 그래서 혈관을 최대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블라이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이 내로해지죠. 요거는 각이 와이드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혈관의 이 각도를 몇 도 이하? 60도 이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60도 이상 되면 측정의 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나중에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50도 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 각을 50도 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의 각을 앵글이 40에서 50도 정도 만들어요. 60도를 넘으면 안 되죠. 60도를 안 넘는 방법은
결국은 혈관을 오버라이트. 혈관이 호라이젠탈하면 혈류가 잘 안 뜹니다. 잘 안 뜹니다. 혈관이 오버라이트해져야 혈류가 잘 뜨거든요. 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할 때, 벨로시를 쓸 때 이 혈관의 각도를 오버라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의 중심 부분의 샘플 볼륨을 갖다 해야 됩니다. 혈관의 혈류의 중심 부분. 혈관의 중심 부분보다 혈류의 중심 부분. 무슨 뜻이냐면 혈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 혈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혈류가 오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혈관의 중심부가 있죠. 혈관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되겠죠. 혈류의 중심부, 혈관의 중심부 이렇게 가요. 나중에 실습해보면 대화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판독문 예시문입니다. 예시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판독문이 있는데 복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건데 최고 간단한 게 서울대학 분당병원에 쓰는 방사선은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건데 아주 심플합니다. 보시면 1번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해놓고 1번 IM 시퀀스 IMT란 말이죠. 라이트 랩터 IMT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스로마 오 아더파인드 아스로마 프레이크가 같은 말이죠. 프레이크는 형태학적인 거 아스로마는 병리학적인 축산경합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CCA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CA, ICA 있고 요거 혈관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동그란 건 뭐겠습니까? 뭐에 쓰는 거겠습니까? 동글동글한 거. 그렇죠. 횡단상을 그리는 거죠. 정단상은 여기 있고 동글동글한 거는 요 내경에 여기 브레이크 있으면 브레이크를 횡단상 브레이크를 그리라는 뜻이죠. 다이메터를 적은 게 아니고 그 브레이크가 거기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메저먼트는 많이 재는 거 아닙니다. CCA는 피크 실드 벨로시티를 재고 ICA는 피크 실드 벨로시티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를 재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CCA과 ICA 레이쇼 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 ECA는 피크 실드 벨로시티는 재는 되겠습니다. 버테브럴 아트리는요. 벨로시티 별 필요 없습니다. 버테브럴 아트리의 중요한 것은 서브크레비아 스틸 신드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서브크레비아 스틸 신드롬이라는 것은 서브크레비아 아트리가 막히면 우리가 혈류가 버테브럴 아트리의 블락프로가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서브크레비아 아트리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알게 그렇게 플로의 방향이 거꾸로 내버리는 거죠. 머리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는 피가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틸이 있으면 여기 스틸에다 동글베이 치고 없으면 노에다 동글베이 치고 도플라 웨이브 폼이 중요합니다. 벨로시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플라 웨이브 폼이 너무 많이 동글베이 쳐버리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동맥 지금 굉장히 간단합니다. IMT하고 브레이크하고 스테노시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보다 가끔 드물지만 요즘은 발견이 좀 적어졌습니다만 다카야스 이지제들이 있습니다. 다카야스 이지는 이제 보면 초음파를 보면 뭐 했냐면 이제 고혈압 환자 오죠. 이제 보면 여기에 목에 경동맥이 이렇게 혈관맥이 길게 두꺼워져가 마치 양파 은연처럼 보입니다. 경동맥 보시면 브레이크가 아니고 경동맥이 이렇게 내막이 두꺼워져가요. 이렇게 생기면 다카야스 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거 가끔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으로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 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제가 많죠. 정부하고 어쨌든 갑상선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가 아닙니다. 정부죠. 정부가 갑상선 건진 항목이 엮였고 엮으니까 결절이 나오고 결절이 나오니까 암인지 아닌지 FNA 해야 되고 그렇게 FNA 하니까 암 나오니까 수술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가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갑상선 초음파는 어떻게 보이느냐? 초음파 상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때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오에코, 저에코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복습입니다. 자,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 횡단상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가 아테리어스 렉머슬, SCM 머슬, 토모아카, 인트라주라, 롱기스 폴리머슬, 서비칼. 여기 이소파구스, 여기 폴리머슬, 토모, 인트라주라 베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습 좀 잘 보이거든요. 한국 강사라 스타일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의사 안 하고 노량진이나 목동에 가서 학원 선생으로 스타 강사가 되려고 의사 아니요. 재미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예를 보면 여기 이제 트라케아잖아요. 트라케아는 연골이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아주 세지는 않아죠. 여기는 서비칼 버테브라. 요건 아주 척추 아니죠. gem추죠. gem추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뒤에는 섀도우 나오죠. 자, 갑상선은 고에코죠. 왜냐면 콜로이드 때문에 그렇지 않네요. 그 다음에 머슬은 제에코, 제에코죠. 여기는 SCM 머슬은 현저한 제에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갑상선 결절에 암을 시사하는 것은 현저한 제에코죠. 그 다음에 혈관은 뭡니까? 무에코죠. 요것도 무에코. 요거는 뭡니까? CC에코, 여기 인터널 주거나 비입니다. 요거는 이소파구스죠. 이소파구스. 요거는 롱기스 폴리머스. CCA, ICA 이렇게 되죠. 뭐 간단하죠. 해보죠. 이게 다 정상은 림프노드는 안 보이나요? 네, 그거 설명해드릴게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럼 림프노드가 어디에 많이 보이느냐? 그걸 이제 림프노드 첫째 여기에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림프노드. 여기 이제 대피한 림프노드입니다. 대피한 중심부니까. 그리스 사람의 델포스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거기에 있는 온파로스 있잖아요. 우주의 배꼽. 여기 대피한. 요거는 주로 하시모토 갑상선인데요. 하시모토 때 대피한 림프노드. 그 다음에 림프노드가 많이 생기는 이 부분에 림프노드가 많습니다. 이쪽에 CC와 CA 사이, 이쪽하고 요 밑에 이렇게 림프노드.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하고 이쪽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단상에서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정단상을 볼 때는 이제 정단상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여기 이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가 무슨 카트리지가 있습니까?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그럼 여기에 보면 혈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가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 그 다음에 밑이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베인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갑상선은 아트리가 몇 개고 베인이 몇 개겠습니다. 아트리는 몇 개? 우리죠? 두 개. 네. 슈페리어 인필. 그럼 인필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인필은 후방, 밑쪽 후방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인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여기 로우폴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을 볼 때는 반드시 어퍼폴, 로우폴 하게 돼요. 림프노드 어디에 많으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림프노드가 생깁니다. 네, 림프노드. 자, 이쪽에는 림프노드하고 감별이 될 게 뭐냐면 림포소이드하고 파라사이로그램하고 액토픽 사이드 감별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림프노이드는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다. 하일룸이 있죠. 하일룸이 있고 칼라 도프라고 하시면 헬리오 신호가 이렇게 와가 이렇게 보이죠. 파라사이로그램은 어떠냐?
파라사이로 그랜드는 요렇게 오면서 여기 보면 커지면 뭐가 생기냐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일으킵니다.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오고 요걸 찔러보면 플루이드가 어떠냐면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옵니다. 클리어 플루이드. 그렇죠. 우리가 사이로이드는 트로시스트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이로이드 트로시스트는 없고 있다면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입니다. 셰열 낭종이라고 브라키알 크래프트가 사이로이드 안에 들어가 발생한 채로 그 시스트는 앱스테니오 라인이 되고 찌르면 클리어 플루이드. 나머지 사이로이드 시스트는 모두 다 결절이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피가 나오든지 콜로이드가 나오든지 콜로이드가 피가 습입니다. 그렇게 클리어 플루이드가 나오면 이거는 파라사이로이드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는 칼라를 띄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노드하고 파라사이로이드는 간별이 되겠죠. 파라사이로이드. 그 다음에는 엑토픽 사이로이드가 있습니다. 엑토픽 사이로이드. 이거는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턱 베이스에서 생기가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한 덩어리가 땡깁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엑토픽 사이로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토픽 사이로이드.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그랜드에 변한 게 사이로그로살 덕터 시스템입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턱 베이스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트레이크 있거든요. 트레이크에 꽉 맞추고 남아가지고 플루이드가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시스트가 있고 시스트가 있어요. 요거는 미드라인이 있으면 무조건 눈 감고 미드라인 시스트는 뭐겠습니까? 그 사이로글로살 닥터 시스트. 사이로글로살 닥터 시스트. 여기 인펙션 돼가지고 아픈 수도 있습니다. 사이로글로살 닥터 시스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이드 그랜드에서 검사에 피폴이 있습니다. 피폴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제일 문제가 되죠. 하여튼 제일 많은 게 유두암이고 그 다음에 여포암이고 그 다음에는 여포암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부터는 저게 역행성암 그 다음에 그 수질암 그 다음에는 림포종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전혀 틀립니다. 틀리가 유두암이 95% 여포암 5% 미만 역행성암 0.01% 0.01% 이 두 개가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포암 역행성암도 무지무지하게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워낙 싸그리 장고기를 다 해치워 버리니까 역행성암까지 갈 암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역행성암 다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역행성암으로 대부분 가죠. 그러니까 씨를 말라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워낙 실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상선암의 초음파의 기준은 유두암 기준입니다. 다른 암이 아니고 유두암입니다. 그러면 유두암에서 초음파 소견은 어떠냐? 초음파 소견은 첫째는 현저한 제이코입니다. 결절이 현저한 제이코. 이 현저하다 하는 것은 에코가 뭐보다 낮냐면 이 SCM 머스하고 비슷한 거죠. 안티레 스트랩 머스고 되고. 왜 그러면 갑상선암이 현저한 제이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이로그로 했는데 그런 결절이 있어요. 유두암인데 아주 에코가 떨어졌어요. 왜 현저한 제이코냐? 우리가 갑상선이 암이 생기면 폴리클이 이렇게 있고 폴리클의 앱스테리움에서 암세포가 생겼습니까? 요 클로이드죠. 여기서 암이 연음이 생기면서 글로잉하죠.
세포가. 그래 되면 왜 됐습니까? 콜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침륜하고 세포 덩어리 되면 침륜이 잘 되잖아요. 이거는 콜로이드는 절대적으로 고액인데 이놈 세포는 제일 크잖아요. 세포들이 밀집대가 콜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 하니까 제일 크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암이 왜 제일 크냐?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세포가 밀집대가 초음파에 투과성이 항진돼서 제일 크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자 뭐냐면 경계가 어떻습니까? 경계가 이렇게 보면 경계가 spiculated, lobulated, irregular. spiculated 경계가 이렇게 보면 끝이 뾰족한 거. spiculated. 침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 lobulate, 분엽상. 그 다음에 irregular. 이거는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암이 치명성이라는 뜻이죠. 주의적으로. 이건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암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치면애가 자란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경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라 하는 말은 다이아미터가 1mm 이하죠. 1mm 이하. 자,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도대체 뭐냐? 사모마 사립소재. 사모마. 사모마 바디는 도대체 뭐냐? 그냥 사립소재. 사립소재는 뭐냐? 자, 파피러리, 우리가 파피러리 유두상이라고 하잖아요. 유두라는 것도 도대체 뭐냐? 유두상 조직이 되려면 병리학적으로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이 있고 거기에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달리게 된 거죠. 유두라고. 그러면 유두상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조직이 나뭇가지처럼 있고 여기에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이제 남세포죠. 요거는 파이브로 그 파이브로 티슈하고 바스큘러 티슈가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파이브로 티슈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혈관이 있어야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파피러리 캔서 파피러리 암이 있죠. 파피러리 캔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스트로마죠. 이 세포가 붙으려면 줄기에 세포가 붙으려면 스트로마가 있어야 되는데 줄기에 세포가 붙을 수 없잖아요. 스트로마에다가 세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요 스트로마가 디제네레이션 되고 칼시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리학적으로 왜 되냐면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라미네이트드 칼시피케이션 있고 여기 스트로마가 변성이에요. 여기에 파피럴 캔서들이 붙어 있죠. 캔서실. 요거죠. 요걸 사모마. 근데 FNA에 보면 여기 떨어져 나온 세포가 떨어져. 칼슘. 요거만 나오는 순간. 마이크로 칼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을 초음파할 때 이런 현저한 저액과 내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주 캔서를 서예션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절이 없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어떠냐?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절이 너무 작으면 초음파에서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캔서는 파피럴 캔서나 디퓨저하게 퍼져 있는 캔서. 우리 HCC도 디퓨저 타입은 결절 안 보이잖아요. 왜 결절을 하면 디퓨저 타입은 결절이 있는데 결절이 아주 작은 결절이라서 초음파로서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결절은 안 돼요. 그러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스프레딩 되는 캔서거나 또는 결절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결절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 사모마바디고, 사모마바디는 뭐냐? 파필러 캔서의 스트로마가 디제너레이션 칼시피케이션 되는 거다. 섀도를 동반합니까? 안 동반합니까? 안 동반하죠. 초음파에서 섀도를 동반하면 적어도 2mm, 3mm는 3mm가 돼야 섀도우. 골스톤도 3mm 안 되면 섀도우가 잘 안 나오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섀도우를 동반할 수도 있고 안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마크로는 2mm 이상이고, 그거는 섀도우를 동반할 수도 있고 안 동반할 수 있어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비나인에도 있을 수 있고 마리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톨러된 와이드. 톨러된 와이드라고 하는 개념은 갑상선이 결절 이렇게 벽면이 횡단상에서 이런 식으로 AP 다이메터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터 큰 거죠. 보통 이제 비나인 결절, 브레스트 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비나인 결절은 주위에 결 따라 자리가 되는데, 암이라는 놈은 지 편한 대로 자라는 거죠. 지 편한, 암은 조폭이니까 양아치 조폭이니까 이거는 뭐 주의하고 관계없이 지 편한 대로. 그래서 톨러된 와이드가 되면 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톨러된 와이드 아니고 이런 경우는 보면 암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톨러된 와이드가 있으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베이식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기준은 림프노드, 여기 이제 베이식 크라이테리아, 여기 베이식이죠. 베이식이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에서는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 여기 종양이 트라케아를 침범하거나, 트라케아 또는 이 머슬을 주위 조직을 침입하는, 이건 암이겠죠. 비나인 결절은 주위 조직 침입. 그 다음에는 림프노드가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이렇게 림프노드인데, 사이로이드 캔서의 여기 주위 조직 침범. 그 다음에 림프노드가 가는데, 림프노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모두가 방가라마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이렇게 사이로이드 주위에 림프노드가 있고, 이 림프노드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거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이로이드 파필러 캔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문제는 뭐냐? 저 이쪽에 초음파를 보는데 이쪽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시스틱 림프노드인데 병변은 여기에 딱 있어요. 여기에 파필러 캔서 있어요. 이거 도대체 왜 되는 겁니까? 오른쪽에 파필러 캔서 있고 림프노드가 왼쪽에 휙 넘어가는 겁니까? 가능성이 제일 감안하는 가능성일까요? 에토픽셀. 여기 막 병변이 없고 여기 막 캔서예요. 이쪽 반대쪽. 여기 있죠. 림프노드 반대쪽. 여기에 캔서 있는 거래. 안 보여요. 에이, 안 보이는 거라. 카르트 캔서 정확하게 있어요. 그게 사이로이드는 좀 특이하죠. 실제로 있는 일이 있어요. 부산의 최영식 교수님이 사이로이드를 이제 FND를 해가지고 병리과에서 캔서라고 진단을 나와가 수술을 했는데 캔서가 아니었어요. 환자는 방방 뛰죠. 왜 방방 뛰었으면 보험금은 못하니까. 그래서 병리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전 조직을 그거 말고 전부 다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은 캔서를 찾아냈어. 눈에 안 보이는 캔서. 처음 봐요. 그럼 됐죠. 문제는 캔서. 여기 네 가지 크라이테리아. 이해 다 되셨죠? 네, 포토.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